부주의에 의한 니글리전스는 때는 보험 처리가 안 되고 개인이 변상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세영 부동산 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집을 구매하실 때 필요한 집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요즘에 많은 분들이 구매도 하시고 거주도 하시는 아파트나 타운홈 같은 스트라타 홈에 들어가는 주택보험, 그 다음에 그 처리 과정,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캐나다에도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누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시거나 혹은 주변에 그런 사고를 겪으신 분들을 심심찮게 보시거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도 있을 수 있고 화재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빈번한 것이 누수 사고입니다. 물난리죠. 이런 누수 사고들은 건물이 오래돼서 노후화가 일어나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주자의 부주의로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설계나 시공 자체의 잘못으로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자, 홈오너로서 알고 계셔야 될 세무 상식이나 임대법 등에 관한 많은 상식과 지식들도 필요하지만요. 주택보험과 관련된 이런 상식들도 알고 계신다면은 막상 이런 사고를 당하시거나 혹은 이런 스트라타 홈을 구매하시기 전에 올바른 선택을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캐나다의 주택 화재 보험 구조는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별 보험을 가입하시고 그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개별적으로 처리를 하시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보험을 드실 때 도와주셨던 보험 브로커나 아니면은 보험 처리를 담당하는 프로젝트 매니저의 인스트럭션에 팔로우해서 하시면 되는데 단 마지막에 피해 복구 공사를 보험회사와 연관된 레스토레이션 회사에서 하실지 혹은 캐시아웃을 받으셔가지고 직접 컨트랙터랑 일을 하실지 이런 부분은 장단점 그리고 제가 실제 처리해 드렸던 고객님들의 상황을 제가 이 다음에 기회가 되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보험이 어떤 구조로 적용되어 있고 어떻게 사후 처리가 되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이 좀 복잡한데요. 공동주택은 여러 명이 살다 보니까 그 여러 유닛들을 관리하는 스트라타 회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구조가 복잡한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전체적인 큰 바운더리는 스트라타 빌딩 보험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자, 아파트 관리비에서 가입하시는 필수 보험이고요. 그 안에 각각의 개별 유닛들이 개별 유닛 오너 보험을 드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스트라타 빌딩 보험 A와 거기에 더해서 B1의 개별 보험이 들어가고요. 그 유닛 안에 세입자, 테넌트가 살고 있을 때는 테넌트 보험을 따로 들어야 되겠죠. 자, 테넌트 보험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테넌트로 인한 사고에 대한 커버 혹은 테넌트의 물품에 대한 커버, 그 다음에 테넌트로 인해 발생된 홈오너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렌탈 프로퍼티 인슈어런스, 랜드로드 인슈어런스가 따로 필요합니다. 공실률에 대한 피해 보상이라든지 테넌트가 집을 엉망으로 해놨을 때 이런 피해에 대한 보상은 또 다른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차치하고 오늘은 화재보험에 집중해서 살펴보면요. A라는 빌딩 전체를 커버하는 보험, 그 속에 개별 유닛들의 특수 사항에 맞는 그런 개별 보험들이 총합된 것이 스트라타 홈의 보험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스트라타 보험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요. 스트라타 빌딩 보험의 디덕터블 액수와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냐 이런 것들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디덕터블이라는 것은요. 저희가 자동차 보험에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가입자가 감당해야 될 공제 액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디덕터블 액수 상한선까지는 자체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거죠. 개별 유닛 보험도 디덕터블이 있고 빌딩 보험도 디덕터블이 있습니다. 빌딩 디덕터블은 건물의 유형이나 그 다음에 이전에 이런 보험 사고의 횟수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밀도가 넓기 때문에 워러 데미지 디덕터블이 10만 불일 수도 있고 20만 불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문제가 많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50만 불, 75만 불까지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한지 제가 나중에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트라타 보험은 구매 시에 이미 그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비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구매를 해서 들어가실 때는 개별 유닛 오너 보험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개별 유닛 오너 보험이 그 디덕터블의 상한선까지 보장 액수가 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 빌딩 디덕터블 액수에 따라서 개별 유닛 보험의 보험료가 천차만별로 차이 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도표 그린에서 보시듯이 자, 디덕트블 공제액 이하의 금액에서 피해가 발생됐을 때는 사고의 원인, 이게 커먼 에어리에서 발생됐는지 아니면은 개별 유닛에서 발생됐는지에 따라서 누구의 보험을 메인으로 적용할 것인지, 빌딩 관리비에서 쓸 것인지, 아니면은 개인 유닛의 보장액으로 처리할 것인지, 혹은 세입자가 잘못을 했다면 세입자 보험으로 처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처리한 다음에 자,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피해를 봤을 때는 피해자의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오겠죠. 자, 두 번째 그림에서 피해액이 빌딩 디덕터블 공제액 이상 발생됐을 때는 그 이하 부분에서는 정과 동으로 해결을 하시고 그 이상 액수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트라타에서 가입된 스트라타 빌딩 보험에서 보장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고 발생 시점부터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고가 발생되면은 그 집주인이나 아니면 주변 이웃이나 빌딩 매니저나 이렇게 발견한 사람이 먼저 연락을 취해서 긴급 대처를 하겠죠. 레스토레이션 회사에서 출발하거나 가까운 플러머가 출발하거나 화재처럼 큰 문제일 때는 소방관이 출동할 수도 있겠죠. 긴급 대처가 끝나면요. 보험회사에서 조사관을 보냅니다. 조사관이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요. 보통은 레스토레이션 회사의 프로젝트 매니저가 현장에 와서 원인이 무엇인지, 피해액은 얼마인지, 앞으로의 공사 방향과 견적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구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보통은 커먼 에어리어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지정된 레스토레이션 회사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럼 개별 유닛 같은 경우에는 레스토레이션 회사에 맡길지 아니면 홈오너의 취향에 맞게 개인 컨트랙터에게 맡기게 캐시아웃을 받을지 이런 부분을 결정하시게 되는데 제가 이 다음에 실사례를 들어서 제 고객님들을 어떻게 해결해 드렸는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 비용 처리를 할 때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키워드 디덕터블 액수에 따라서 나눠지게 됩니다. 일단은 디덕터블 액수 이하의 피해 금액이 발생됐을 때는 개별 유닛의 유책으로 인한 것일 때는 각 유닛의 보험으로 처리한 이후에 그 문제의 원인이 되는 유책 유닛의 구상권을 청구해서 비용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공재, 커먼 에어리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일단은 관리비를 통해서 복구를 하겠고, 그 다음 개별 유닛에서는 각각의 개별 유닛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디덕터블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됐을 때는 일단은 그 공제액 상한선 이하에서는 개별 유닛 보험들로 처리를 하겠고, 유책 유닛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겠죠. 그리고 공공재, 메인 파이프나 공공재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스트라타 관리비와 그다음에 개별 유닛 보험 그리고 공제액 이상의 피해액에 대해서는 스트라타 보험에서 보장액을 제공해서 같이 처리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발생되는 유책 사항들을 보면요. 이제 개별 유닛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은 크게 우발적으로 발생된 문제들. 예를 들어서 욕조나 싱크대에 물을 틀어놓고 깜빡하셔가지고 물이 넘치거나 디시워셔나 아니면 배관이 터지거나 아니면 충전 중에 뭐 자전거나 아니면 핸드폰 배터리가 폭발하거나 이런 거는 보험 커버가 됩니다. 우발적인 사고기 때문에. 그런데 부주의에 의한 니글리전스는 알고도 장기간 방치된 예를 들어서 욕조에 코킹이 벗겨졌는데 에이 괜찮겠지 하고 놔뒀을 때 그 사이로 물이 새어 들어가서 문제가 발생됐거나 혹은 스트라타 바이로에서 발코니에서 흡연이나 숯불 요리를 하지 마세요 했는데 무시하고 하셔서 불이 났을 때 그럴 때는 보험 처리가 안 되고 개인이 변상해야 됩니다. 20만 불, 50만 불 개인이 지급하면 파산이죠.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공공재 커먼 에어리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메인 파이프가 수도관이 터진다든지 아니면은 메인 스택 배관이 하수관이 깨진다든지 혹은 지붕에 문제가 생겨서 비가 많이 샌다든지 혹은 처음에 지을 때나 설계상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건물에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공공유책 사유가 되겠습니다. 아니, 신축일 때는 저희가 2, 5, 10 워런티라는 게 있죠. 신축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그런 건데요. 전기 배관, 빌딩 인벨롭, 그다음 파운데이션,
구조, 이런 부분들을 그 기간 안에는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건설사에서 가입한 워런티에서 커버가 되겠습니다. 단 5년이 안 됐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그 아파트에 큰 문제가 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혹시라도 신축을 들어가셨는데 이런 공공재에서 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빨리 팔고 옮기시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해 가지고 이런 문제 있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안 들어가시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관해서 구매 전에 파악할 수 있을지 살펴보면요. 스트라타 피, 관리비가 너무 높으면은 건물에 문제가 있거나 보험 관련된 사고가 많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시세보다 너무 싸다. 이럴 경우에도 보험 관련 사고가 많거나 뭔가 약점이 있으니까 좀 싸게 내놓겠죠. 아니면은 곧 스페셜 레비, 긴급 충당금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도표에서 말씀드렸듯이 스트라타 보험 디덕트블, 공제액이 너무 높을 경우에도 보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됐거나 아니면은 그 건물의 노후화 정도나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을 요소들을 보험회사에서 발견돼 가지고 공제액이 높을 수가 있으니까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디덕터블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되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요. 구입해서 입주하시기 전에 유닛 보험을 뜨셔야 되는데 그 디덕터블 상한선까지 개별 유닛이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액수가 너무 높을 경우에 개별 유닛의 보험 액수가 너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보험료가 비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보험으로 커버가 안 될 때 두 개 이상의 유닛 보험을 가입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자 많은 건물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저희가 고려해 볼 수 있냐면요. 일단은 그 건물의 사고 히스토리를 저희가 조사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그리고 주변에 이런 레스토레이션 전문가나 디벨로퍼가 있다면은 저희가 소문을 많이 듣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문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건물에 거주하시는 분에게 한번 가볍게 물어본다든지. 그 다음에 디프리시에이션 리포트나 엔지니어 리포트, 감가상각 리포트라 그러죠. 이 건물이 얼마만큼 노후화됐고 어떤 문제들이 있고 어떤 구조에 이상이 있고 이런 리포터들을 면밀히 검토할 시간이 된다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인스펙터를 고용하셨을 때 그 인스펙터 분에게 복도나 여러 가지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은 이런 물 사고가 있었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페인트 색깔이 여기저기 좀 다르다든지 아니면은 실링 텍스처가 여기저기 좀 다르다든지 자, 이런 안목을 가지신 인스펙터가 있으시고 고용하셨다면은 그런 분에게 살짝 물어보셔가지고 너무 뻔히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일 때는 판매를 보류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구매를 하실 때나 살고 계실 때나 신경 쓰실 일들이 많은데요. 가지고 계신 열쇠의 수만큼 고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은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혼자서 이 많은 짐들을 다 감당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변의 전문가들이나 오세안 부동산에 연락을 주시면은 그 짐을 함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집박사 오박사 오세안 부동산 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